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발생하는 번아웃. 우리의 스트레스 경력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서울교육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대학의 학생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공부해온 친구들입니다. 나는 전교 15등 안에 성적이 나왔다. 전교 5등 안이었다. 고등학교 성적이. 이 학생들은 학교 특성상 취업 스트레스는 적은 편입니다. 그냥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금방 잊는 스타일이에요. 대다수 학생들 역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거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저는 막 임파선이 붓고 그래서 병원에 갔었는데 저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다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테스트에 응한 21명 중에 16명이 치료를 요하는 번아웃 위험군에 속했고 그중 5명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신체적인 변화는 그 세월을 속일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경력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점수가 나와서는 안 돼요. 지금 20대 초반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활기에 넘쳐 있어야 되는 연령대의 젊은이들이거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스트레스 경력이 일찍부터 시작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말은 하지 말고요. 밤 10시 전에 나는 잠자리에 든다. 하나, 둘, 셋. 10시 전에 자는 친구 한 명도 없나요? 나는 학교가 끝난 다음에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받는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명 빼고는 다 그러네요. 나는 주말에 공부 안 하고 집에서 편히 쉬면서 논다. 하나, 둘, 셋. 한 명도 없어요? 서울에 위치한 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번아웃 정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어린이용으로 따로 제작한 설문조사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관한 검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아프잖아, 그치? 거긴 아파요. 거긴 아파. 그런데 23명의 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무려 4명이나 치료가 필요한 번아웃 증후군 대상자가 나타난 겁니다. 공부량은 많진 않은데 어려워서 숙제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피아노 한 2시간 반이요. 그리고 또 과외 수학 4시간이랑 그리고 영어 1시간. 주말에는 쉬어요? 주말에도 문제집 풀고 그래요. 그 힘들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해봤어요? 네. 뭐라고 하세요? 너를 위한 거니까 참으라고 하면서. 학급 평균을 놓고 봐도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절반 이상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한 20년 경력 쌓여오신 분을 비교했을 적에 그 20년 경력 스트레스라고 하면 여기 좀 스트레스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16년 경력 정도는 찬 것 같은데 거의 80%는 범가대 그렇게 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는 안 되죠. 절대로. 심각한 겁니다. 아이들이 보이는 그 표면적인 겉모습을 저는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 내면 자체로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일찍부터 스트레스를 접하게 되는 건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아이들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삼단봉 사건이나 인천 어린이집과 같은 사건들. 범죄 분석 전문가들은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 일어나는 상당수의 충동 범죄가 이 번아웃 증후군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삼단봉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본인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번아웃 사례들은 왜 그랬는지 몰랐다. 나도 미쳤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번아웃 사례의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보고 특히 로드레이지라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공격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번아웃의 증후군을 좀 보이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래된 스트레스로 심신이 완전히 소진돼 버리는 상태였게 되면 말이죠. 있는 상황을 대개가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위기의 상황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나를 극단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거나. 최악의 상황은 자살입니다. 오랜 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는 능력을 잃어버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진증후군의 가장 안 좋은 어떤 행동의 문제, 합병증이 자살이라고 볼 수 있죠.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잘못 생각하면 이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나에 대한 무가치함. 근데 이제 소진이라는 게 결국은 단지 힘이 없다를 떠나서 나를 근사하게 생각하는 그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학업 스트레스에 노출된 아이들, 끝나지 않는 경쟁, 우리 사회가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와 함께 경쟁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가다간 다 죽겠다. 그래서 지금 한계치에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건강 상태,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가족관계,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번아웃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서 그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재 도중 우리는 실제로 심한 번아웃 증후군을 겪었던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학생인데요. 현재 교육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한때 대학 입시로 번아웃 증후군을 겪었던 이 학생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증세가 나아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되는가 싶었던 번아웃 증후군이 얼마 전에 힘든 가정사를 겪으면서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대생 대부분이 하고 있는 임용고시 준비도 손 놓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 자체가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번아웃으로 가는 상황을 막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번아웃 증후군은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의 약 70%가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외부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로지 개인 스스로가 노력하고 극복해야 하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